안녕하신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면의 칼날 세계관에 원피스에 나오는 대거모 미호크가 들어가겠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원피스 세계관에서 아직까지 최강의 검사로 불리우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는 인물로 주인공 조로가 넘어야 할 인물이 바로 미호크죠. 귀면의 칼날이 검을 쓰는 인물들이 나오는 만큼 미호크가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만들어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기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미호크는 평소와 똑같이 어느 외딴 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지루함을 느껴 어디 지나가는 해적단이나 양악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1인용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칠무회지만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해적단도 없었던 미호크는 홀로 다니며 가끔 심심풀이로 거대 해적단을 박살내버리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죠. 지나가다가 마침 만난 해적단, 그 종타쿠 해적단은 처음에 웬 작은 배 사람 한 명이 타고 있길래 장난을 친다며 옆으로 지나가 파도를 일으켜 배를 뒤집어버리려고 시도했고, 배가 뒤집히자 자신들끼리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때 뒤에서 엄청난 시선이 느껴졌고 그곳을 보니 매의 눈 미호크가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은 매의 눈이 왜 이런 곳에? 라는 말과 함께 긴장을 했고, 미호크는 그 해적단을 쓱 보더니 잔챙이들밖에 없는 건가? 라는 말하며 내심 아쉬워했습니다. 종타쿠 해적단은 우리를 무시하다니 우리는 1000명이 넘는 선원이 있는 대규모 해적단이라며 고작 한 명쯤이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미호크를 둘러쌌죠. 그러자 미호크는 자신의 흑도를 꺼내 한 바퀴 둘렀고 그 거대한 배는 반쪽이 나버렸습니다. 배가 두 동강이 나자 종타쿠 해적단의 선원들은 수백 명이 바다에 처박혀버렸고, 선장인 종타쿠는 그걸 보고 경악을 하며 하필 저런 괴물을 만날 줄이야, 그냥 적당히 해적질하다가 출세하고 싶었는데 라고 했고 빤스런을 하려고 했는데 미호크가 어느 순간 종타쿠의 앞에 나타났고, 종타쿠는 겁에 질린 채 어떤 이상한 피리를 불었습니다. 곧이어 바다에선 엄청난 파도가 치기 시작했고 그 파도들이 맞부딪히며 소용돌이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 피리는 해왕류들을 모으는 피리였고, 종타쿠는 그 피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피리라고 속아서 거금을 들여 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왕류들이 모여 만든 소용돌이에 거대한 배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고, 미호크 역시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미호크, 자신은 어떤 해안가에 누워있었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3명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들은 깨어나서 다행이라고 하며 안 깨어났으면 자신들이 몸을 옮겨야 했을 텐데 아저씨의 몸이 너무 커서 어떻게 옮겨야 할지 고민이었다고 했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이 아이들이 날 구해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미호크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 소녀들은 배가 고프시다면 저희 집에 가서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미호크는 아기가 없어 보이는 그 소녀들을 따라갔고 그 소녀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음식인 타코야키를 해주어 먹었죠. 미호크는 그 소녀들에게 이곳은 어디냐고 물었고 그 소녀들은 이곳은 일본이라고 했고, 아저씨는 외국에서 온 사람이냐며 신기했습니다. 미호크는 일본이란 나라는 처음 들어봤고 콩알룬즈에게 여러 가지를 듣자 자신이 원래 세계와는 다른 이상한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된 것 중 가장 놀란 사실은 이 소녀들이 새 쌍둥이가 아니었고 심지어 자매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자신들은 한 동네 친구들인데 최근에 모두 부모님이 어떤 존재에게 살해당했고 혼자가 된 마당이라 3명에서 모여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자주 실종되거나 죽으니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했죠. 그때 미호크는 어디선가에서 살기를 느끼게 되었고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러자 콩알룬들은 아니 밤에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자마자 왜 나가시는 거냐며 미호크를 붙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들 눈앞에는 혈기가 있었고 혈기는 입맛을 다시며 콩알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소녀가 날아와 그 혈기의 목을 단번에 베어냈고 그 혈기는 몸이 소멸을 하게 되었죠. 미호크는 목이 베인다고 해서 몸이 소멸하는 거 처음 받기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 소녀는 이들에게 괜찮으냐고 물었고 자신은 혈기를 잡는 사냥꾼 귀살대 화주 카나에라고 말했죠. 이 마을에 혈기들이 숨어 살며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보를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도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카나에는 시노부
하며 그곳으로 달려나갔죠. 카나에가 그곳을 가보니 시노부가 수십 마리의 혈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카나에가 뛰어가 함께 싸웠지만 많은 숫자의 혈기들을 상대하는 거라 꽤나 벅찼고 어쩐지 점점 혈기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느낌까지 들었죠. 이 해안 마을에 있는 인간들을 전부 잡아먹기 위해 곳곳에 있던 혈기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심에는 하얀 일인 존타쿠라는 혈기가 있었죠. 존타쿠는 많은 혈기들을 통솔해 마을 단위로 학살하는 악명이 자자했던 혈기였고 귀살대원이었다가 배신한 혈기로 귀살대는 오랫동안 이 혈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카나와 시노부는 이미 많은 혈기들을 상대하느라 점점 벅찼고 위기에 몰린 상태. 그 순간 어디서 참견이 날아와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혈기들의 몸이 더위사냥처럼 반으로 갈려버렸고 호초자매가 놀라서 그것을 보니 미호크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콩알룬즈는 시노부와 카나에가 분전을 치르고 있자 울면서 미호크에게 아까 보니까 아저씨도 검을 가지고 있던데 저 검사님들을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었고 미호크는 마지못해 그냥 가볍게 참격을 날렸던 거였죠. 그러자 그걸 본 코초자매와 존타쿠는 엄청나게 놀랐고 존타쿠는 곧이어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존타쿠는 50년 전 귀살대 풍주였던 자로 코쿠시보에게 스카웃이 되어 혈기로 살아가고 있었고 혈기 중 코쿠시보를 제외한 최강의 검사라고 자부하고 있었죠. 존타쿠는 바람의 호흡을 쓰며 빠르게 돌진했고 그 속도는 풍주산의 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카나이는 놀라며 미호쿠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쳤고 존타쿠의 칼날은 미호쿠의 앞에서 멈춰섰죠. 미호크는 엄청나게 작은 과도 수준의 목걸이 칼을 꺼내 막았던 거였습니다. 존타쿠는 열이 받아 그런 칼로 감히 나를 상대하겠다는 거냐며 어서 아까 휘둘렀던 대검을 들어라 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미호크는 난 토끼를 사냥하는데 전력을 쏟아붓는 멍청한 짐승과는 다르다 라고 말했고 안타깝게도 마침 이것 외에는 갖고 있지 않거든 이라고 했죠. 그때 콩알룬즈가 아저씨 이 칼로 싸우세요 라고 하며 세 명에서 미호크의 흑두를 낑낑거리며 들고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미호크는 가오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자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콩알룬즈들을 매 눈으로 째려봤고 콩알룬즈들은 그 위압감에 울면서 흑두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존타쿠는 지금 장난치는 거냐며 다시 한번 바람의 호흡으로 덤벼들었고 미호크는 그 목걸이 칼로 존타쿠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고 존타쿠는 부들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혈기술을 보여주겠다며 갑자기 존타쿠의 칼이 엄청나게 길게 늘어나 사정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되었죠. 내 혈기술은 자유자재로 늘어나는 칼날로 궤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베어버리는 거다. 아무리 훈련된 검사라도 예측 못하는 검길이에는 당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며 다시 한번 미호크에게 덤벼들었고 미호크는 순식간에 그 과도만한 작은 칼로 존타쿠의 품 쪽으로 접근해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존타쿠가 칼을 휘둘러 보기도 전에 빠르게 베어버렸던 거라 존타쿠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존타쿠는 온몸이 큐브 스테이크가 되자 꾸역꾸역 재생을 시키기 시작했고 그러자 카나에는 혈기는 일륜도로 목을 베지 않으며 재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과도로 몸을 더 갈갈기 썰어버렸고 거의 먼지 수준으로 만들어버리자 재생하지 못하고 힘이 다해 소멸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에 카나에와 시노부는 이 말도 안 되는 검술 실력은 뭐지? 라고 생각했고 미호크는 목걸이 칼을 목걸이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뒤 카나에와 시노부가 전의를 상실한 나머지 혈기들을 퇴치했고 상황이 정리되었죠. 코초자매는 미호크에게 덕분에 살았다며 감사를 했고 어떻게 그런 검술 실력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미호크는 반문하며 너네는 어떻게 그런 검술 실력으로 검사라고 칭하고 다닐 수 있느냐며 검술을 그만두는 걸 추천한다고 했죠. 그러자 시노부가 열이 받아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며 소리쳤고 우리 언니는 지금 귀살대에서도 상위권의 실력을 가진 천재라고 했죠. 그러자 미호크는 시노부에게 그나마 이 화주라고 하는 여자는 봐줄만 했지만 특히 너의 몸은 검사가 맞지 않다고 아까 보니 혈기들을 제대로 베어내지도 못하지 않았냐고 진지하게 검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아까 고맙다고 말했던 것은 취소 아저씨 재수없어 하며 화를 냈고 카네이는 야래 하면서 상냥하게 그래도 이분이 우리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이니까 너무 화내지 마 라고 했죠. 콩알룬지들은 아까 자신들을 노려보던 아저씨 너무 무서웠다며 손방망이 같은 주먹으로 미호크를 도도도도 때렸고 미호크는 차를 마시며 이런 분위기는 너무 자신과 안 맞다고 생각하며 식은땀을 흘렸죠. 카나이는 콩알룬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콩알룬즈가 모두 부모를 잃은 고아 상태라는 것에 딱하다며 혹시 우리와 사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신호부는 안 그래도 지금 언니가 데려온 카나오랑 아오이랑 여러 친구코들이 있는데 얘네를 또 데려가냐며 당황했죠. 카나이는 상냥하게 웃으며 뭐 어때? 시끌벅적한 집이 좋잖니? 이 아이들도 너무 귀엽고 데려가자 라고 했고, 콩알룬즈들은 이 상냥한 언니와 함께라면 자신들도 좋다며 서로 껴안고 기뻐했죠. 그 소녀 감성 같은 분위기에 한숨 쉬며 몸에 닭살을 펴내는 미호크. 카나이는 미호크에게 아저씨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자신들과 함께 귀살대에 가지 않겠냐고 했죠. 하지만 미호크는 자신은 혼자 다니는 것이 훨씬 편하며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좋아하지 않는다며 따로 행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카나이는 혹시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신들이 보고 싶을 때 찾아오라며 나비저택의 주소가 적힌 지도를 만들어줬죠. 신호부는 아저씨, 우리 언니는 모든 사람한테 상냥하니까 우리 언니가 잘해준다고 해서 눈떡 들이면 안 돼 라고 했고, 미호크는 얼른 너네 갈 길이나 가라고 손으로 허이허이 내저었죠. 그러자 카나이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신호부 콩알룬즈와 함께 돌아갔고, 마침내 좀 조용해진 분위기에 미호크는 그 마을에서 좀 더 머물다가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피냄새가 마을에 진동하기 시작했고, 미호크가 나가보니 얼마 남지 않은 마을 주민들이 전부 이상한 생명체에 의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미호크가 눈살 찌푸리며 그 생명체들을 흙도로 전부 베어렸고, 그 끝에 가보니 눈에 상여노 표시가 있는 교코가 있었죠. 교코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존타쿠가 이 마을 습격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으며 아직 인간들이 남아있었기에 완전히 말살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교코는 미호코를 보자마자 심상치 않은 남자라는 것을 느꼈고, 저 녀석이 존타쿠를 죽인 녀석이란 걸 직감해 곧바로 수천 개의 독침을 날렸죠. 그러자 미호크는 매의 눈으로 그 독침들의 방향을 읽고 피해냈습니다. 교코는 오 제법 날쌘데? 라고 하며 자신도 스피드하면 자신 있었기에 항아리에 숨어 미호크를 도발했죠. 항아리를 여러 개 준비해놓고 이리저리 옮겨가며 미호크의 체력을 빼놓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호크는 교코가 해놓은 짓에 심기가 불편했고 놓아줄 생각이 없었죠. 곧바로 뛰어가 항아리를 베었고, 교코는 다른 항아리로 옮겨가지 못한 채 그대로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겨우겨우 회복을 하며 본체로 변신했고 미호크에게 주먹을 날렸죠. 교코는 분명히 자신이 주먹을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주먹은 보이지가 않았고 눈앞에는 주먹이었던 조각들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 또한 이미 갈갈기 베어져 버린 상태. 순식간에 미호크는 교코의 몸을 베어 먼지처럼 만들어버렸고, 교코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뒤를 돌아 가버렸죠. 교코는 이게 순수한 검술이라고? 하며 경악과 충격의 상태로 소멸하게 되며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아무래도 미호크는 괴물들이 많이 있는 원피스 세계관에서도 엄청나게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먼치킨 서사가 될 수밖에 없고, 평소에 넣지 않은 콩알룬즈를 활용해 전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다음 시나리오인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